안녕하세요. 다정한 라디오의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평생 하기 싫은 일만 하고 살아온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님.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마인드님도 하기 싫은 일만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평생토록 하기 싫은 일만 해왔고 잘 해내지도 못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 걸 저는 죽도록 애써도 그 사람들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했고 열등하다고 미움만 받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일이 저와 맞지 않다는 뜻일 텐데 순수 의식에게 맡기면 저와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상한 강박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건 꼭 해야 되고, 그래야 남에게 버림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놔두지 않는 에고 때문일까요? 남들 다 하는 평범한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뭔가 회피하는 기분이 듭니다. 괜히 회피했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사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역시 주구장창 하기 싫은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냥 조금 싫은 정도가 아니라 죽기보다 싫은 일을 어느새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와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에고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행해. 네가 내 인생 다 망쳐놨어 라는 말을 워낙 자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엄마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죄스럽게 느껴졌고 민망하기 그지없었죠. 가끔씩이라도 제가 행복해하면 엄마는 단 1초도 가만두질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제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곤 하셨죠. 그러다 보니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 것보다 불행한 채로 남아있는 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스스로 차단하기 시작했고, 엄마에게 저의 불행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니까 구태여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돼. 라는 메시지를 엄마에게 전달하려고요. 이런 습관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됐습니다. 제가 행복하면 엄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남들도 저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힘들게 사는 신용을 했습니다.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언제나 두려움에 떨었죠. 하지만 그와 같은 저의 행동이 제 가정 환경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니까 마음껏 행복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불행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혹시 과거에 행복을 억압받았던 기억이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유는 미움받는 느낌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에고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면 괜히 주눅들고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교과서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랬더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건 내 우주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고는 자신의 목적대로 인간의 육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결국 생기가 빠지면서 서서히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에고가 쓰는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를 욕할 거야 라는 생각을 살펴보죠. 이 생각은 에고가 마구잡이로 조합한 생각일 뿐입니다. 진짜로 미움받을 확률이 높아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게 아니라 에고에게 두뇌까지 장악되는 바람에 에고의 구미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수록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에고의 주장은 틀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느낌을 버텨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느낌을 또렷하게 알아차린 상태에서 괴로움이 느껴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해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덜덜 떨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닌지, 인생을 망쳐버리는 건 아닌지 굉장히 걱정스러웠었죠. 하지만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미움받는 느낌과 그로 인한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에고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게 되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현실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이 열등하다고 믿는 에고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등감이 센 사람들은 자신의 색깔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들의 선택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닌 장점들과 내가 내린 결정들은 언제나 남들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남들을 따라해야 최소한 평균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는 평균 이하의 존재라고 믿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하는 모든 게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이 하는 모든 게 잘나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내면에 억눌려 있는 열등감을 알아차리고 정화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을 그르치려는 에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싫어할 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지나치게 싫어했던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를 실패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에고 때문이었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는 게 좋은 일임에도 그 에고가 자꾸만 너무 하기 싫다는 마음을 만들어냈었더라고요. 즉, 저를 계속해서 무능한 상태에 머물도록 하려는 에고의 전략이었던 거죠. 제가 정말 하기 싫어서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꼭 해내고 싶은 일인데도 절대 하기 싫은 마음이 자동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목표 지점까지 거의 다 와서 포기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포기했던 게 후회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하기 싫다는 그 마음이 나의 진심인지 아니면 에고의 거짓말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진심과 에고의 거짓말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나에게 꼭 맞는 일을 찾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반드시 해내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마인디였습니다.